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커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고민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 중에 도대체 뭘 해야지? 뭘 해야 나한테 유리할까? 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어떤 기준으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가 넘어가도 되는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중에 고민하고 있다면 상속 포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듣는 질문이 변호사님, 제가 상속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들,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한테 상속 채무가 넘어가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는 거 싫어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 말씀은 정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속 채무가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손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한정 승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들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큰 하나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 포기를 한 2개월쯤 했어요. 그러면 2순위나 3순위, 4순위 상속인들이 남은 1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은 형수님과 자식들이 있었어요. 조카와 형수님들이 상속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형님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겠죠? 근데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고 부모님들은 안 계시니까 3순위인 형제 자매인 저한테 소송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소송을 받은 날, 우리 형수님과 조카들이 상속을 포기했구나, 그래서 내가 상속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내가 상속인이 된 날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의 채무를 제가 갚을 필요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상속 채무를 모두 분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은 거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형수님과 조카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한 개 더 생기죠. 우리가 한정 승인을 안 해서 삼촌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걱정이 있으시다면 조카나 형수님이 삼촌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대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청산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를 하시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정 승인을 선택하게 되면 빚잔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청산 절차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빚잔치, 청산 절차가 뭐냐면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이런 것들을 전부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각 채무자들한테 각 비율대로 배분을 해주는 절차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동산을 이제 상속인들, 한정 승인한 사람 명의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취등록세 내야 됩니다. 그 부동산을 현금으로 제가 환가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그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부동산을 상속인이 들고 있는 동안 보유세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비용들은 모두 한정 승인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채권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채권의 성질을 일반인인 여러분들이 다 구분해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청산 절차라는 어려움이 있는 절차를 처리할 능력이 본인이 되신다, 나는 자신 있다, 한번 해볼만 하겠어,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정 승인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런 분들은 깔끔하게 상속 포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정 승인을 한다 하시더라도 그 청산 절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바로 제가 수차례 설명드렸던 상속재산 파산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파산관제인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 그냥 파산관제인이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신다는 것은 그나마 행복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빚만 상속받는 거예요.
빚만 상속받는 것도 억울한데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면서 수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고 지금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채무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돈 받으면 이 상속재산이 그 채무보다 훨씬 크겠는데? 어느 정도 남는 게 있겠는데? 근데 불확실하죠. 이럴 때는 한정승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한정승인이 무조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클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훨씬 커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불분명할 때도 해도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았을 때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불분명한 경우 한정승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불분명한 상속재산을 찾기가 귀찮으시다거나 그냥 무서워서 포기하는 경우에는 2순위, 3순위, 4순위의 상속인들이 그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 결과를 보시고 그냥 단순 승인을 할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지 결정하시면 특별하게 무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초반에 3순위, 4순위 상속인들이 1순위, 2순위가 한정 승인을 안 해서 또다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미안할 때는 해결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삼촌들 상속 포기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삼촌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비용을 내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삼촌한테 서류만 몇 개 받아서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막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10개월 전에 셀프로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렸고 거기에 왔던 질문 사항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보신다면 무리 없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역시 변호사 상담료 1회 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